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사실은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상승, 바닥이라는 축복. 당신은 지금 바닥에 있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가장 확실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은 단 하나. 위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사실은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바닥의 발견. 강민수는 53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났습니다. 개인 보증을 섰던 그는 순식간에 1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두 자녀는 대학을 중퇴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자신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55평 아파트에서 15평 월세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고급 수입차는 사라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모든 사교 활동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반지하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그 방에서 이게 내 인생인가? 53년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나? 그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한참을 울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습기 찬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닥이구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은 확실했으니까요.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바닥에서는 모든 방향이 위였습니다. 바닥의 역설. 역설적이게도 바닥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중간에 있을 때는 항상 두렵습니다. 이것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저것까지 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바닥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미 다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역설적으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자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 실패해도 괜찮다는 자유. 민수는 그날 밤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 나이도 많고 신용불량자입니다. 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미 바닥이었으니까요. 처음 10군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아. 더 나빠질 순 없어. 이미 바닥이니까. 20번째 면접에서 한 작은 물류회사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야간 배송기사였습니다. 한때 직원 50명을 거느리던 사장이 이제 밤에 택배를 나르는 기사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예전 수입의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시작이야. 바닥에서 첫 걸음을 떼는 거야. 한 걸음의 힘.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듭니다. 민수의 첫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53세의 몸으로 밤새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 젊은 동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하는 것. 때로는 고객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어느 날 배송을 갔던 아파트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때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 그 사람은 민수를 알아보고는 당황했습니다. 아, 강 사장님. 아니 이게... 민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배송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갖다 드릴까요? 그날 밤 민수는 또 울었습니다. 수치심과 자괴감에.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또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닥이야. 이보다 나쁠 순 없어.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배송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회사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강 기사님, 배송팀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작은 승진이었지만 민수에게는 거대한 의미였습니다. 바닥에서 한 계단 올라간 것. 월급은 30만 원 올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민수는 기뻤습니다. 올라가고 있어. 천천히지만 확실히 올라가고 있어. 바닥에서 배운 것들. 바닥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바닥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민수는 바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겸손. 한때 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사장. 하지만 바닥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나도 약하다. 그리고 그 겸손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감사. 한때 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넓은 집, 좋은 차, 여유로운 생활. 하지만 바닥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구나. 이제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BPR 지붕, 깨끗한 물. 셋째, 진짜 가치. 한때 그는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울어준 아내, 학업을 중단하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은 자녀들, 신용불량자인 그를 고용해준 사장님, 함께 밤을 새우며 일한 동료들. 이들이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넷째, 회복력. 한때 그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지만 바닥에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구나. 나는 이것도 견딜 수 있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다섯째, 진짜 성공의 의미. 한때 그는 성공을 숫자로 정의했습니다. 매출, 이익, 자산. 하지만 바닥에서 그는 재정의했습니다. 성공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성공은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성공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민수의 상승은 느렸습니다. 1년 후 그는 배송팀장에서 운영관리자가 되었습니다. 2년 후 작은 지점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3년 후 회사의 물류이사가 되었습니다. 4년 후 그는 작은 물류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이 30년간 쌓은 경험과 바닥에서 배운 겸손함을 결합해서 5년 후 그의 컨설팅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6년 후 그는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7년 후 가족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강남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반지하는 아니었습니다. 8년 후 큰아이가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9년 후 둘째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0년 후 민수는 63세가 되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5명. 예전의 50명에 비하면 작았지만 민수는 만족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서 회복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30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10년 전 살았던 그 반지하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그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곳이 그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바닥아. 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바닥이 주는 선물.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두려워합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면 끝이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짜 자신.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성공한 모습, 강한 모습, 완벽한 모습. 하지만 바닥에서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상처받은 자신. 하지만 동시에
끈질기고 회복력 있고 용감한 자신. 둘째, 진짜 사람들. 위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짜 친구일까요? 바닥에 떨어지면 대부분은 떠납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재산입니다. 셋째, 진짜 가치. 위에 있을 때 우리는 표면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돈, 명예, 지위. 하지만 바닥에서 우리는 본질을 발견합니다. 사랑, 관계의 의미. 이것들이 진짜 가치입니다. 이것들은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넷째, 진짜 강인함.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이 좋기 때문일 뿐입니다. 바닥에서 진짜 강인함이 시험됩니다. 그리고 발견됩니다. 나는 이것도 견딜 수 있구나. 나는 생각보다 강하구나. 다섯째, 진짜 희망. 위에 있을 때의 희망은 조건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저것만 유지하면 괜찮아. 하지만 바닥에서의 희망은 무조건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왜냐하면 내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바닥. 민수만 바닥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바닥에서 일어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플로 돌아와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롤링은 이혼하고 실직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바닥이었습니다. 에든버러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리포터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 이미 바닥이었으니까. 결국 한 출판사가 그녀의 책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바닥은 내가 인생을 재건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 학대, 10대 임신이라는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공부했고 노력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과거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내 미래를 만드는 것은 나다. 칼럼니스트 김광석은 사업 실패 후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바닥이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명 칼럼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닥은 나를 부서뜨렸지만 동시에 다시 만들어 주었다. 바닥의 물리학. 바닥에는 물리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더 깊이 떨어질수록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에너지가 쌓입니다. 농구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에 떨어뜨릴 때 그것은 다시 튀어오릅니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수록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이 당신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립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단단해야 합니다. 바닥에 부딪혔을 때 산산조각 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민수가 가졌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부딪혔지만 그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금이 가고 상처받고 변형되었지만 그는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튀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닥에 있다면 당신 안에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상승할 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금이 가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핵심, 당신의 본질, 당신의 정체성. 그것만 유지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튀어오를 것입니다. 바닥에서 하늘로.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컨설팅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30명, 연 매출 50억. 예전의 회사보다는 작지만 더 건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파산한 중소기업인들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무료 컨설팅, 멘토링, 재기 지원. 민수는 자신이 겪었던 바닥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실패, 빚더미, 가족 해체. 민수가 20년 전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 그 남자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민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20년 전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12억 빚, 반지하, 신용불량자. 그것이 내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바닥은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가장 자유로운 순간에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한 걸음씩 걸으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위로, 앞으로. 그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내가 증거니까요. 당신의 바닥, 당신의 시작.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혹시 당신도 바닥에 있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꿈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가장 견고한 토대입니다. 바닥에서는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그대로 누워있거나 일어서거나.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희망을 찾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당신이 일어서려 하고 있다는 증거.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일어서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회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씩.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내일은 밖에 나가는 것. 모레는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 한 달 후에는 작은 성취를 하는 것. 1년 후에는 조금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 바닥에서 하늘까지의 거리는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뒤돌아볼 것입니다. 한때 당신이 있었던 그 바닥을. 그리고 미소 지을 것입니다. 고마워, 바닥아.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바닥의 축복.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성을 의미하니까요. 이제 갈 방향이 명확합니다. 위로. 이제 할 일이 명확합니다. 올라가기. 이제 당신의 미래가 명확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바닥에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가장 확실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견고한 토대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걸으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때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닥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닥은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니까요.